전국 하나로마트 60D 개 중에 35곳이 적자입니다. 절반이 넘는 매장이 돈을 까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5년 전에는 20%였던 게 지금은 57%로 뛰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장 보는 동네 하나로마트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로마트에서 장 보시나요? 아니면 부모님 댁 근처에 하나로마트 있으시죠? 저도 자주 가는데요. 신토부리 외치면서 우리 농산물 판다고 해서 믿고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직한 마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한국은행 자료 기준으로 농협 하나로 유통 매출이 2019년 3조 1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59%가 날아간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이 증발해버린 셈이죠. 적자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675억 원 흑자였어요. 그런데 2021년 갑자기 443억 원 적자로 돌아섰죠. 이후로 계속 적자예요. 2024년에는 44억 원 손실을 냈고요. 자, 여기서 잠깐 계산해 볼게요. 하나로마트 한 곳이 1년에 평균 10억 원씩 적자를 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32개 매장이면 1년에 350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 돈일까요? 결국 조합원들 돈이에요. 농민들이 낸 출자금이고 지역 주민들이 맡긴 예금이거든요. 문 닫는 매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곳 중 한 곳이 폐점했어요. 경남 양산점은 5년 연속 적자로 누적 손실만 215억 원을 넘겼고요. 양주 농산물 유통센터는 매년 60억 원대 적자를 내는 만성 적자 매장입니다. 대형마트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는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장보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마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를 속였어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게 124건입니다. 그중 84%인 114건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거였어요. 신토불이 외치던 농협이 정작 중국산 마늘종을 국내산으로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던 겁니다. 심지어 숙주나물, 고사리, 콩나물, 배추김치까지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국내산이라고 믿고 비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 수입산이었어요. 다음에도 그 마트에서 장 보고 싶으실까요?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납품업체를 쥐어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혐의는 똑같았죠. 납품업체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허위 매출을 올려 수수료를 챙기고 납품업체 직원을 공짜로 부려먹은 겁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떼어먹고 저렇게 떼어먹고 협력업체 살점 붙은 거 다 뜯어 먹는다고요. 마트 폐점 후 심야 시간에 납품 직원들을 붙잡아서 재고 조사를 시키기도 했어요. 거부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했죠. 인건비를 아끼려고 납품 직원을 공짜로 부려먹은 겁니다. 납품 업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럼 누가 비싼 값을 내나요? 바로 우리 소비자예요. 세 번째, 내부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2023년 거제 장목 농협에서는 직원 2명이 1억 3천만 원을 횡령했어요. 농산물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뒤 부풀린 금액을 지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조합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자체적으로만 처리하려 했다는 겁니다. 농협중앙회에 보고도 안 하고 고발 조치도 안 했어요. 30년 근무한 50대 직원에게는 징계 없이 명예퇴직시키면서 1억 원 넘는 퇴직금까지 줬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터졌어요. 2016년 충북 충주, 2023년 경남, 2024년 무안, 2025년 전남 해남까지. 지역은 다르지만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수천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하나로마트 운영에도 관여하고 인사권까지 쥐고 있어요. 게다가 연임 제한이 없어서 10년 이상 조합장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10년 이상 장기 집권 조합장 비율이 30%였어요. 견제 장치가 없으니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로마트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024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4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마의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돌파했어요. 쿠팡 로켓 배송, 마켓컬리 새벽 배송은 이제 당연한 서비스가 됐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집 앞까지 신선한 농산물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뭘 했을까요? 농협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긴 해요. 하지만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과 비교하면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빠른 배송 인프라도 없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도 없죠. 20대, 30대는 하나로마트에 안 가요. 쿠팡에서 장을 보거든요. 40대, 50대도 점점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홈플러스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온라인 시장 확대는 모든 오프라인 마트가 직면한 문제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변화에 대응하려고 발버둥쳤다는 점입니다. 이마트는 쓱닷컴을 키우고 창고형 할인 매장 트레이더스를 확대했어요. 초저가 매장 노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도 갖췄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옴니 채널 전략을 펼치며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이츠로 음식 배달까지 영역을 넓혔고 쿠팡 플레이로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있어요. 유료 회원 와우 멤버십으로 고객을 묶어두는 전략도 성공적이고요. 그런데 하나로마트는요,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비효율이었습니다. 2018년 농협 경제지주가 구매권을 독점하면서 구조가 꼬여버렸어요. 농협 유통과 농협 하나로 유통은 상품을 파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얼마에 살지는 농협 경제지주가 결정합니다. 판매하는 쪽이 상품 단가나 소싱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농협 경제지주가 사오라는 물건을 그대로 갖다 팔 수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반 대형마트들은 자체 구매팀이 시장을 분석하고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소싱하고 가격 협상을 해요. 경쟁사보다 더 싸게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결과적으로 농축산물 일부를 제외하면 하나로마트 물건 가격이 경쟁마트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로마트가 무조건 싸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농축산물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농민들과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산품은 다른 마트나 온라인과 꼭 비교해 보세요. 특히 명절 선물 세트는 가격 차이가 꽤 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추석에 확인해 봤는데 같은 상품이 이마트보다 10% 비싸더라고요. 원산지 표시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국내산이라고 써 있어도 과거에 위반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두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만성 적자 매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를 내는 매장을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양주 농산물 유통센터처럼 60억 원대 손실을 내는 곳은 단계적 축소나 운영 방식 전환을 검토해야 해요.
물론 대체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이 시급합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강화, 물류 혁신,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수예요. 농협이 가진 최대 강점은 전국 농민들과의 네트워크잖아요. 산지에서 소비자 집 앞까지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쿠팡이나 마켓컬리와도 경쟁할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강원도 정선에서 오늘 아침에 딴 사과가 오늘 저녁 서울 집 앞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중간 유통 마진 없이 농민은 더 많이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구조 말이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금은 그런 시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셋째, 투명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해요. 경영 평가제를 도입하고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과 소비자 중심의 운영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농협 조합장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농협이라는 조직 자체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거든요. 중앙회와 지역 본부, 1000개가 넘는 단위 조합이 얽혀 있어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도 많죠. 매년 국감에서 문제가 지적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같은 변명이 되풀이되고 같은 비리가 다시 터지는 악순환이에요. 자, 그럼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차 딱 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동네 하나로마트 가실 때 가격 비교해 보세요. 쿠팡 앱 켜서 같은 상품 가격 확인하는 거예요. 5분이면 됩니다. 채소, 과일은 하나로마트가 쌀 수 있지만 공산품은 온라인이 더 쌀 때가 많아요. 둘째,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하세요. 국내산이라고 써 있어도 사진 한 장 찍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조심하는 게 결국 농협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셋째,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은 하나로마트에 대한 신뢰가 크거든요. 농협이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근 5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려야 해요. 원산지 위반 154건, 적자 매장 57%, 갑질과 비리까지. 이런 사실들을 알려드리고 가격 비교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이면 농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면 조직도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리할게요. 전국 하나로마트 절반이 적자입니다. 원산지 위반, 갑질, 비리가 만연했고 디지털 전환에는 실패했어요. 구조적 비효율까지 겹쳐서 매출은 반토막 났고 수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50년 역사의 유통망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적자 매장 정리, 디지털 전환, 투명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토부리를 외치던 그 이름이 배신의 상징이 아니라 진짜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유통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는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